이번 시간에는 장부 짜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먹장 짜임과 장부 내촉 연규 짜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먹장 짜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먹장 짜임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먹을 쥐었을 때의 각도나 주먹장 각도의 각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주먹장 짜임입니다. 이런 맞춤은 어느 부재와 부재가 연결되는 부분이 일반적인 짜임으로 들어가지만은 각도가 있는 짜임이기 때문에 그 힘은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각도의 짜임을 여러 가지로 확대 해석해서 쪽이 넓다 생각할 경우는 촉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쭉 연결했을 경우에는 그 짜임이라는 건 엄청난 노하우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힘이 갖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나무로 해서 가지고 있는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먹장 맞춤의 활용도는 어떤 틀의 형태를 만든다든지 크게 생각해서는 많은 장부가 들어갈 경우에는 반다지라든지 넓은 판재를 제작할 적에 쓰는 각도의 주먹장 맞춤입니다. 자재의 평면을 잡는 모습입니다. 수직을 확인하고 치수를 정해 금무게로 맞춰 부재의 금을 긋습니다. 그은 선에 맞춰 대패질을 하고 작업 중간에 직각을 확인합니다. 끝 부분을 잘라내는 과정입니다. 대패질을 하는 과정에서 자재의 끝 부분이 손상되기 때문에 끝 부분을 잘라냅니다. 단면은 대패질을 하여 마무리를 합니다. 자재를 자를 부분을 표시합니다. 자재를 자르고 자른 모든 부재의 단면은 대패질을 합니다. 같은 크기의 자재를 얻기 위해 전에 자른 자재를 올려서 길이를 표시합니다. 주먹장이 생길 부분과 암주먹장이 생길 부분을 올려서 주먹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숫 주먹장에 먹금을 넣는 과정입니다. 가공되지 않는 부분은 칼금을 넣지 않습니다. 자유각도자를 이용하여 물매를 표시합니다. 사용 시 유의할 점은 자유각도자를 기준면에 잘 밀착시켜 먹금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공 부위를 표시합니다. 숫장부를 먼저 가공합니다. 톱질을 하여 주먹장의 물매 부분을 가공합니다.
자재를 앞뒤로 돌려가며 톱질을 합니다. 톱질로 다 자르지 못한 부분을 끌로 다듬습니다. 주먹장은 보통 숫장부를 먼저 가공한 뒤 숫장부를 대고 암장부를 그립니다. 단면에 숫장부를 그린 다음 직각자를 이용하여 먹금 넣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가공 부위를 표시한 뒤 부재를 세워 고정하고 톱질을 합니다. 암장부 가운데 떨어져 나갈 부분을 끌로 가공하는 모습입니다. 부재를 앞뒤로 돌려가며 조금씩 가공합니다. 마지막엔 손으로 끌을 밀어 칼금까지 정확히 가공을 합니다. 이번에는 장부 내촉 연규짜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부 내촉 연규짜임이란 일반적인 장부 촉의 내부에 들어가는 구조가 연규로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즉 어떤 부재의 크기가 있는데 그 장부 촉의 길이가 짧았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길게 연결되는 부분이 서로 맞닿아서 그 힘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맞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작은 골재지만은 그 골재에다 장부 촉을 내고 맞춰 들어가는 부분이 촉이 짧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끝까지 만나는 부분을 길게 하다 보니까 끝 모서리 부분이 45도 각도의 연규짜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길이를 길게 함으로 해서 그 힘의 균형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맞춤은 보편적으로 어느 가구나 어느 작품이나 목재로 만드는 작품에 대해서는 다 골고루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부 내촉 연규짜임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패의 덧날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자재를 치수에 맞게 대패질하고 일정한 두께로 금을 그어줍니다. 금을 그은 선에 맞춰 대패질합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고 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대패질합니다.
단면을 대패질하고 원하는 길이에 맞춰 자를 부분을 표시합니다. 부재는 선에 맞춰 톱질하고 단면을 대패질해 2개의 세모 부분을 잘라낸 다음 좀 더 긴 기둥 부분을 자릅니다. 장부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부재의 두께를 재고 한쪽에 먹금을 표시합니다. 장부의 넓이는 촉을 사용할 부재의 넓이에 맞춰 가공합니다. 그무개를 써서 촉의 두께를 결정하여 먹금을 넣습니다. 먹금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 다시 한번 먹금을 정확히 넣습니다. 촉의 길이를 결정하고 촉에 먹금을 넣습니다. 가공되지 않는 부분은 먹금을 넣지 않도록 합시다. 암장부 먹금을 넣을 때 사용했던 그무개로 숫장부의 먹금을 넣습니다. 2개의 그무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먹금을 넣습니다. 다시 한번 먹금을 확인하고 정확히 먹금을 넣습니다. 안쪽에 들어갈 연기 부분에 먹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갈 부분들은 이 부분, 끝에 이 부분, 가공 부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가공 부위에 떨어져 나가는 표시를 해두면 가공할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끝에 이 부분,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고, 여기도 다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봤을 때는 전체가 다 떨어져 나간다고. 다음은 가공 순서입니다. 끌 구멍을 먼저 파고 다른 한쪽 구멍을 파줍니다. 한쪽에 끌 구멍을 팔 때 다른 한쪽과 직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깊이 가공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장부 구멍의 깊이를 확인하고 넓은 끌로 다듬습니다. 내부에서도 끌 구멍의 직각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다듬습니다. 촉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톱질을 합니다. 톱질은 정확히 먹금에 맞춰 가공한 뒤 끌로 마무리를 합니다. 톱질을 할 때 남은 자재로 톱질할 위치를 받쳐주면 먹금에 맞춰 톱질이 훨씬 더 쉽게 됩니다. 장부 촉에 45도를 자르는 방법은 1차 작업 순서가 장부 촉을 길게 낸 다음에 안쪽에 맞는 부분에서 45도를 그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45도를 밀리 자르기 전에 장부 촉을 먼저 낸 다음에 45도를 자르면 정확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45도 맞는 부분이 내부에 들어가므로 여러분들이 제작할 적에 혹시나 하고 짧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짧게 할 경우에는 내부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힘의 균형은 덜 받겠죠. 가급적이면 정밀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특히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나 짧게 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먹장 짜임 및 장부 내촉 연규 짜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